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퓨전 기술 대표를 맡고 있는 성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 세션은요, 2024년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개발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퓨전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데이터랑 디자인 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2024년에 퓨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는 2023년 AU에서 처음 발표를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방향성과 기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데이터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점, 세 번째는 AI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큰 틀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개발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및 협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빌 오브 매테리얼, BOM입니다. 퓨전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 BOM 기능은 웹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퓨전 팀과 메인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PLM을 사용해서 팀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실시간으로 BOM을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BOM의 핵심적인 이슈는 어떤 게 최신 버전일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오래된 버전의 BOM이 공급업체에 전달할 수 있는, 잘못 전달할 수 있는 오래된 버전의 BOM을 공급업체에 잘못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납기 지연과 자재 낭비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고, 개인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이 오래 개발되었는데, 그럼 이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작업을 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저도 가졌었고, 확인을 해 보니까, 퓨전의 API를 사용해서 개발된 오픈비오엠이라고 하는 어플과 같은 이제 다양한 어플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어플을 통해서 퓨전의 한 기능처럼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오픈 클라우드 오픈 BOM과 퓨전에 물론 붙어 있는 BOM이 같은 BOM이긴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어, 지금 엑셀을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 BOM이 조금 더 좋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두 번째 내용은 폴더 권한입니다. 이 기능은 협업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제어 권한을 줌으로써 창의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퓨전의 웹 기반에서 프로젝트 폴더, 하위 폴더에서 역할 할당이 가능하고 그룹을 통합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및 협의의 세 번째 내용은 데이터 패널 컨트롤입니다. 프로젝트의 검색을 통해서 파일을 찾을 수 있고 찾은 파일의 위치 확인을 통해서 파일의 경로를 확인하고 그 경로의 폴더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일명이 길다면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 툴팁이 표시되면 모든 파일명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탐색 효율성의 향상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링크된 외부 구성 요소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위치 표시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패널의 해당 위치로 바로 찾아가고 관련 항목은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는 기능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패널의 홈 탭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패널에서만 파일을 핸들링했는데 홈탭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이제 찾을 때 이미지로 배열을 해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검색에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검색한 파일 이름이 강조되고 또 표시되고 폴더 이름, 구성 요소 이름, 부품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명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들었던 구성 요소를 검색을 해서도 거기에 해당한 파일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홈탭의 또 하나의 기능은요. 검색 범위를 설정하여 디자인과 도면을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허브, 프로젝트, 폴더에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허브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는 최상위 폴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폴더가 정의되고 폴더에 서브 폴더도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체크를 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탭의 또 하나의 기능은 권한 설정입니다. 권한이 없는 작업은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툴팁으로 권한 부족이 된다, 부족이다라고 표시가 돼서 권한을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협의 데이터의 여섯 번째 내용은 이제 파일 인터페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퓨전에서는 다양한 파일 포맷의 형식으로 불러오기가 내보내기가 가능한데요. 이제는 이제 GMS의 JT 파일의 형식의 불러오기가 가능해져서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용자 매개 변수 관련 기능입니다. 퓨전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매우 파워풀한데요. 이제 이 매개 변수를 내보내거나 불러올 수 있어서 여러 제품의 매개 변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보낸 테이블은 엑셀에서도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홉 번째 기능은 도면을 포함해서 디자인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웹에서 프로젝트를 복사할 때 관련된 도면을 포함할 것인지 물어보는 알림창이 나타나고 그 도면을 포함을 선택을 하면 관련된 도면 파일도 같이 복사가 되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어, 앞서 이제 BOM 기능을 설명할 때 그 매니지 익스텐션이라고 좀 언급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그 BOM과 관련해서 매니지 익스텐션에 대한 짧게 소개를 하고 BOM이랑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리고 개선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익스텐션은 퓨전 매니지라고 하는 PLM 시스템 제품의 일부 기능을 발췌해서 CAD와 BOM과 연동한 확장 기능입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설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상 구성 요소와 승인 지정자를 지정합니다. 승인자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품 번호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과 우선순위 설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택하고 출시를 완료하면 이렇게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승인이 완료된 제품을 BOM 전달 링크를 통해서 부품 주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메인지 익스텐션은 그 저희가 트라이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무료 트라이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사용해보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메인지 익스텐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제가 데모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지 익스텐션의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번호를 자동으로 할당할 때 랜덤으로만 번호가 할당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번호의 체계를 회사의 표준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화면에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번호로 그냥 PN0001234 이렇게만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에 입력을 한 대로 번호가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대로 이후에 번호가 붙는 방식으로 돼서 관리자가 항목에 대한 형식을 정의하거나
이렇게 정의된 번호를 체계 목록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대분류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코어 캐파빌리티라고 해서 핵심 역량에 대한 그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의 첫 번째로는 성능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부품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셈블리에서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개선된 내용입니다. 네. 현재 25%가 개선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버퍼링 없이 구동이나 조임새 라이브러리 등 구성 기능 이런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내용들이 5장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퓨전이 올해 총 6번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각각 다르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비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타나는 슬라이드에서는 어셈블리에서 이제 그 접합을 계산하고 편집하고 대형 어셈블리에서 접합 작업하고 외부 구성 요소 링크 끊거나 대형 어셈블리 삽입을 한다거나 거리 측정을 한다거나 명령 속도, 어셈블리 열기 저장 속도 등의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화면들을 살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이 예전에 있는 속도고 이미 그 왼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내용이 예전의 속도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의 속도들은 빨리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dit in place라고 하는 한글로 하면은 내부 편집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 편집 시에 스케치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파트, 어셈블리의 미러 명령 속도 그리고 도면 대화 상자 생성, 취소 그리고 이동 스케일 측정 명령의 창 선택, 또 대형 어셈블리에서 브라우즈 노드의 확장 속도, 반면부 편집 등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한 데이터들도 저렇게 미러를 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데 좀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패널에서 디자인과 어셈블리를 여는 속도를 개선을 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큰 이미지로 만든 데칼 작업이나 새로운 파생 디자인이나 도면 생성 후 닫는 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퓨전의 프로젝트 파일 업로드 속도, 저장 시간, 또한 구성 요소를 선택한 항목 보기 시간, 선택 반전 명령 시간, 돌출 및 회전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피스 패치 명령 계산 시간, 다수의 면 선택 속도가 향상이 되었고요. 직사각형 패턴 생성 시간이나 3D 프린팅 에센셜, 애드인, 3DMF 파일 열기, 구성 삽입 및 전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 구성 요소 패턴 속도, 패턴을 생성하는 속도죠. 네. 그리고 대형 어셈블리에서 속성 보기, 질량 중심의 계산, 도면 생성 속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만한 그 패턴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도면의 고성능 그래픽 설정 기본 사용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퓨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맥에서도 구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퓨전에서는 사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이 발표돼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 중 하나는 2024년 3월부터 맥 OS 11 이하의 버전을 지원하지 않도록 결정이 되어서 새로운 다운로드랑 업데이트가 지원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의 주제는 컨피규레이션, 구성 기능입니다. 구성 기능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설계 관리를 경험해 보시기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다양한 모델 변형을 하나의 파일에서 관리하고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다른 구성에 반영되므로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성 작업을 진행할 때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퓨전 구성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부 구성 요소로 제품을 삽입을 할 때 구성 선택의 대화 상자를 통해서 어떤 부품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테마 테이블을 통해서 구성 항목들을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의 구성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풀다운 버튼이 사용돼서 하나의 캔버스 내에서 조합한 구성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 항목, 구성 기능에 대한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잠깐 만들었던 슬라이드고, 퓨전에서는 이런 구성 기능을 단순히 디자인의 선택 사항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과 연동해서 렌더링 시뮬레이션, 2D 도면, CNC 가공기의 클램핑 도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각각의 시뮬레이션, 도면, 그리고 제조 파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 기능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퓨전은 최근이 돼서야 등록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최근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도 퓨전이 운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제 연동돼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되었죠. 네. 늦게 개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 기능 개발 이후에 어떤 점들이 순차적으로 개발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성 테이블의 개선입니다. 매개 변수 자동 완성 기능, 구성 행 복제, 테마 테이블 간의 열 이동, API 읽기 레벨이 지원이 되고 구성 선택 대화 상자에 버전 번호 마일스톤 이미지 보기가 없을 때 이전 버전의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한입니다. 이전에는 읽기 권한만 있는 상태에서는 구성 데이터 사용이 이제 차단되었는데 차단이 돼서 삽입이나 파생, 도면 작성, 최신 상태 가져오기가 실패하였는데 읽기 권한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구성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구성 설계를 위한 새로운 이름이 지정되도록 옵션이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오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그 로컬로 저장하는 방법, 내기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현재 이제 구성 기능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개발이 됐고 언체크를 하고 하나의 구성 요소만 내보낼 수도 있게 하나의 구성만 내보낼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셈블리 접합한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성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에서 접합을 클릭해서 스냅 또는 플립을 체크를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나사선 기능의 구성이 적용이 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나사선의 형, 크기, 그리고 모델링 여부, 전체 길이, 방향, 피치, 공차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한 구성에서 다른 구성으로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카피 스터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체크하고 이제 그걸 다른 스터디에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어, 조건을 복사해 올 수 있는 기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구성 탭이 추가가 되는데요. 돌출이나 회전 등의 모델 기능에 구성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모델링 중에 실시간으로 기능 구성을 하고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해지게. 또한 메쉬 바디에도 구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메쉬 바디의 외관, 역 배료, 가시성입니다. 방식은 구성 모드에서 어, 메쉬 바디를 클릭해서 구성 옵션을 열고 각 옵션을 체크해서 구성 테이블 열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성 기능 등록 시 브라우저에서는 구성이 가능한 항목들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주기 때문에 구성 기능 가능한 항목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 퓨전의 렌더링 방식은 크게 현재 화면에서 렌더링하는 방식과 클라우드를 사용한 렌더링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구성 기능을 사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 렌더링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구성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렌더링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억제 기능 핸들링입니다. 구성 테이블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모 기능 억제하면 관련 기능의 아이콘을 흐리게 하고 비활성화하고 툴팁으로 어떤 부모 기능이 억제를 유발했는지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함으로써 모델링 기능 간의 상속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구성이 된 가능, 구성된 가능이 다른 기능의 억제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입니다. 하나의 도면 문서에 여러 구성을 포함할 수도 있고 도면 작업 공간에서 모델 상태나 다른 설계 반복을 구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시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각 구성에 대한 다른 시트를 만들어서 활용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역량의 세 번째로 다룰 내용은 디자인 작업 공간입니다. 첫 번째는 중복으로 간격 띄우기입니다. 이전에는 옵셋 곡선의 옵셋은 생성할 수 없었고 이제 개선이 되면서 스케치 도구에서 옵셋의 옵셋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옵셋입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중앙선에서 빠르게 양방향 옵셋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 조건의 유지입니다. 옵셋 구속 곡선 요소의 옵셋 곡선의 요소를 삭제해도 옵셋의 이제 구속 조건이 삭제되지 않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곡선이 있으면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조정됨으로써 옵셋 스케치의 신뢰성과 경고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회전 프로파일 스케치 도구입니다. 이런 형상을 제조로 하기 위해서는 선반에서 외형을 가공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밀링으로 다축 가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물만 있으면 선반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라인을 생성을 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쉽게 선반 가공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풀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한 대로 풀이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케치 그룹화입니다.
스케치를 더 쉽게 정리하고 분류가 가능하게 되어 많은 스케치가 있는 복잡한 모델에서 이동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설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피스 생성 기능 중 여러 개의 홀을 패치로 채우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여러 패치를 각각 적용해야 됐기 때문에 히스토리도 여러 개 생기고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폼 모델링에 베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베벨의 엣지를 정의할 때 그 특정 옵셋 거리로 일정한 크기의 베벨이 적용 가능하도록 되었고요. 0에서부터 2의 값으로 베벨의 볼록함이 정의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솔리드 스윕입니다. 스윕을 하려면 스케치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프로파일 대신 솔리드 바디를 사용하여 스윕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인벤터에는 이미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퓨전에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아직 그 복잡한 바디나 본체나 경로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쉘 타입입니다. 네, 새로운 쉘 타입으로 날카로운 옵셋과 둥근 옵셋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날카로운 옵셋만 가능하지만 둥근 옵셋이 이제 새로 추가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형상에는 둥근 형상이 적용 가능한 부분만 일부 적용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그라운드하여 그라운드는 이제 고정입니다. 어셈블리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였고, 새로운 세문서에 이제 구성 요소 삽입 시 기존 그라운드에 생겼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외부 또는 내부 구성 요소에 적용되고, 구성 요소 아래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부모에 자동으로 그라운드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구성 요소를 부모에서 그라운드를 해제하거나 다시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상위 항목에는 무조건 최초의 그라운드가 적용이 되는 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새로 생성된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그라운드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셈블리 워크플로우를 좀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기존의 데이터 패널에서 새로운 구성 요소 삽입 명령인데요. 네, 기존의 데이터 패널에서 우측 버튼으로 삽입 명령을 넣었던 구성 요소 삽입 기능이 아이콘화 되었습니다. 네, 아이콘화 됐다는 것은 단축키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인서트 드라이브, 파생 삽입과 컴포넌트 삽입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뭐 용도랑 결과물로서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 구성 요소는 참조로 유지돼서 원본 파일이 변경이 발생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컴포넌트 구성 요소로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부 구성 요소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기본 옵션이 생성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고 모델링 하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외부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 성능 향상이나 협업, 타임라인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외부 구성 요소를 주로 활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기본 설정에서 외부 구성 요소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접합 위치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기존에 안 됐던 기능인데 이번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접합 원점을 점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초기 위치 이동입니다. 초기 위치 이동 기능을 통해서 타임라인에 적용되지 않는 원점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의 그라운드 기능을 사용하면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구성 요소의 초기 배치 위치를 처음에 불러왔을 때 있는 위치를 이제 이니셜 포지션 편집 기능을 통해서 점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핵심 명령의 네 번째 카테고리는 어셈블리입니다. 저장되지 않은 설계의 외부 구성 요소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저장되지 않은 설계에 외부 구성 요소를 삽입하게 되면 먼저 저장하고 삽입하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었는데 저장하지 않은 설계에도 외부 구성 요소를 삽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상태 표시기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빨간색은 누락된 구성 요소를 참조하고 노란색은 최신 상태가 아닌 외부 구성 요소를 표시하고 파란색은 현재 편집 중인 어셈블리 컨텍스트, 내부 편집과 동기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면서 이 구성 요소의 최신 상태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단일 버튼으로 그 구성 요소 및 어셈블리 컨텍스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느낌표가 있는 이 표지판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최신 상태가 아닌 구성 요소와 참조를 모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음은 패스너 조임새 라이브러리입니다. 2024년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조임새 라이브러리가 개발되어 볼트와 너트 와셔를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여 같은 지름의 홀을 한 번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같은 지름을 삽입하고 볼트 생성 그리고 너트와 와셔를 생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초에 초기 개발 이후에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즐겨찾기 등록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조임새를 등록해 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별표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방식이 들어갔죠. 다음은 조임새 리플레이스입니다. 이전의 조임새를 제거하고 새로운 선택으로 교체하여 모든 조인트를 재개사하는 방식을 통해 조임새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파일을 교체합니다. 다음은 조임새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ISO 기반 국가 표준이 추가된 내용인데요. 아직 KS 규격은 추가되지 않은 상태지만 개발 속도를 봐서 머지않아 추가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카운트 싱크 조임새의 배치 간소화와 원뿔면의 원형 가장자리를 선택하는 옵션이 제공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임새 검색 시 단순히 텍스트로 검색한 결과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렬 방식은 기본 정렬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 정렬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여 조임새를 배치할 때 조임새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 플립 아이콘을 통해서 방향을 뒤집을수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로 리벳이 추가되었고, 이로써 이제 볼트, 너트, 와셔, 리벳 네 가지의 타입이 조임새 항목이 퓨전에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핵심 역량의 주제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설정 창에 강체 모드 배거 기능 체크박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능으로는 시뮬레이션에서 자동 구속 설정이 현실 조건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경우 설정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드 주파수 구속입니다. 익스텐션 기능이긴 한데요. 모드 주파수는 구조물이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진동하는 주파수들을 의미합니다. 주파수는 구조물의 형상, 재질, 경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실 조건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추가 솔버 대상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중이나 진동을 받는 설계에 매우 유용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굴 구속입니다. 좌굴은 구조물이 특정 압축 하중을 초과할 때 갑자기 변형되거나 붕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실 조건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추가 솔버 대상물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 조건은 특히 이제 제너레이트 디자인 결과의 모든 반복에 대해서 좌굴 해석을 수행하여 좌굴로 인해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두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좌굴 시뮬레이션은 다중 하중 케이스를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계 제약 조건의 유연성이 향상되었고 설계, 설계의 좌굴 기준을 좀 더 자유롭게 적용 가능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자동으로 좌굴 한계의 가장 중요한 하중 케이스를 식별하고 탐색 환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제품 냉각 시뮬레이션에 관련해서 결과가 동기화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제품 냉각 시뮬레이션은 PCB 구성 요소가 좌열로 인해서 고장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보이는 이제 범례와 결과를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다른 시뮬레이션과 결과를 나란히 비교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다양한 결과 설정 및 구성을 쉽게 비교 가능하게 되었고요. 핵심 영역의 마지막 주제는 도면화입니다. 2024년에 개선된 내용 중 큰 이슈는 자동 도면화지만 그 이외에 어떤 부분이 개발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레이크아웃 단면 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특정 영역의 부분 단면도를 생성해서 그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중요한 설계 요소를 강조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지정 시트 크기입니다. 새로운 도면을 생성하거나 편집을 할 때 기존에서는 시트 크기를 A0에서부터 A4까지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시트로 원하는 크기의 시트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주로 도면 생성의 목적이 DXF를 사용한 제조를 위한 경우에 스케일을 조절하지 않고 1대1로 도면을 생성을 해야 치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용자 지정 크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치 패턴입니다. 해치 명령의 모습과 느낌을 미리 보기 아이콘으로 함께 개선을 하였고 15개의 해치 패턴으로 단면도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소 최대 위치의 스냅 포인트입니다. 치수 지정 시 우클릭 메뉴에서 스냅을 추가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최소 최대 치수를 스냅하여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근 비율입니다. 아래 도형 형상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형상이 원근 비율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오른쪽 세 개의 도형이 정사형 비율입니다. 퓨전에서는 원근 비율을 개발하여 실제 물체를 보는 것 같이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단면뷰 폴라인입니다. 단면뷰를 표시하는 그 영상에서 파란색 그 A라고 하는 단면 아이콘과 선을 보면은 끊어져 있거든요. 이 끊어져 있는 라인을 연결하는 옵션이 체크박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라인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치수 매칭입니다. 치수 매칭을 사용하여 공차 정밀도 단위를 다른 치수로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치수 단위를 변경할 필요 없이 상자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통해서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을 통하면 좀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죠. 여덟 번째로는 테이퍼 및 경사 구간의 업데이트입니다. 테이퍼 또는 경사 기호를 추가할 때 기호의 선택과 값 계산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른쪽 세 개의 점 옵션을 사용하여 퍼센트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원금 뷰에서 수문선이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그거에 개선한 수문선이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로는 치수 갭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빨간 표시 상자를 확인해 보면은 문서 설정에서 적용 치수 갭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치수가 아닌 전체 문서 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 최대 치수 스냅 기능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아이콘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커브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대주제인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오토데스크 AI와 자동화입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도면화입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에서는 3D 모델링을 2D 도면화할 때 최대한 많은 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었고 올해 초에 그 기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제 자동 도면화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를 잡아주고 모든 부품 항목들을 별도의 시트로 생성해서 치수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치수의 스타일은 AI가 몇 가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결과물 중에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으로 요 모든 내용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면 자동화는 이제 한번 개발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개선 사항들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좌표 치수 기능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치수 스타일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사용자가 원점 위치를 선택해서 기준 위치에 대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좌표 치수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요 밑에 그 라인들이 일자로 쫙쫙쫙쫙 빠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형태의 치수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바닥이요. 두 번째로는 템플릿을 사용할 때 자동 도면의 시트 유형별 기본 설정입니다.
자동 도면화에 있는 옵션들 중 그 원하는 스타일의 자동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적용한대요. 적용 항목으로는 기본, 자동, 좌표 치수, 대칭, 기준선 대칭, 좌표 대칭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템플릿으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템플릿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도면의 뷰 최적화입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뷰가 생성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고, 더 큰 스케일과 더 나은 치수 배치를 통해서 도면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GM 자동차 시트에 대한 안전벨트를 체결하는 2호 버클링은 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품을 AI가 제안해주는 설계 방식을 참고하여 오른쪽과 같은 그 제품으로 제조를 함으로써 부품 수는 1개로 줄어들었고 40%의 경량화와 20%의 강성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의 설계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단순히 1개의 제품을 디자인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재 조건 및 제조 방식을 입력해서 수많은 결과물을 산출해내고 디자이너가 활용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메탈 3D 프린터로 제조한 결과물인데요. 뭐, 사진으로 사이즈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올해 개발된 내용들 중에 뭐 4가지 정도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프리뷰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연산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기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하중 설정이 기하학에 미치는 영향, 유지 영상, 장애물 기하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조 방식의 추가로 3D 프린터랑 밀링 이외에 다이캐스팅 구석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다이캐스팅 구석 조건은 최소 두께와 최소 구배 각도를 고려해서 다이캐스팅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작 형상을 제거 형상으로 사용하는 옵션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시작 형상으로 정리한 부분이에요. 위아래의 차이를 보면 아래에 있는 형상이 시작 형상 기준으로 재료를 제거하도록 설정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설정 시간과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각도 및 선형 글로벌 하중이 지원이 됩니다. 글로벌 하중은 이제 전체 스터디 설정에 걸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고 각도랑 선에 따른 가속도 또는 속도를 받- 받는 가속도 및 속도를 받는 에 적용 힘을 나타낼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에서 개최한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새로운 자동화 AI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구석 조건을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아직 퓨전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치수 구석 조건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기능을 개발하였고 곧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AI 기반의 이 기능은 스케치를 분석하여 설계 요소 간의 의도된 공간관계를 탐지하여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유지해야 하는 정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식별이 되면 AI 기능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설계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희수 제약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굉장히 기대되는 기능입니다. 내년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또 활용이 될지 또 적용이 실제로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퓨전의 제조 실행 시스템, 그 MES입니다. 올해 3월에 한국에 런칭을 하였고요. 기존의 프로드 스마트라고 하는 이름에서 어, 퓨전 오퍼레이션스로 리브랜딩돼서 런칭하였습니다. 요걸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생각보다 제가 빨리 진행해서 1시간 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퓨전 오퍼레이션스의 핵심은 현재 어떤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화가 돼서 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작업이 엑셀 시트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 추적 폼이 디지털화 된다면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작업이 가능해지고 이런 페이퍼 작업들도 자동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전체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코어 매개체라고 하는 게 이제 퓨전 오퍼레이션스의 컨셉이고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그 인터페이스랑 현장에서 운영하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현장에서는 앞에 있는 스마트폰에 표현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신이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을 끝나고 완료하는 작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스케줄링하고 운영하는 게 관리자 모드의 생산 관리와 공정 관리, 구매 관리,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 오퍼레이션스를 사용한다면 어, 제조 공정의 디지털 및 자동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체 사이클의 결과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그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제품이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주문을 기반으로 미래 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리소스 계획 및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컨택을 해 주시고요. 어, 퓨전은 아시다시피 그 무료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퓨전 오퍼레이션스에 대해서는 무료 버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어시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저희랑 같이 운영해 나가면서 실제 효과를 이뤄내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2024년에 저도 이제 그 오토데스크에 들어온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연히 다 있었던 기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취합하고 준비해 보면서 이게 원래 없었던 기능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퓨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아니면은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가를 확인하시려면 블로그에 가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 한국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